밑줄 친 이 혁명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같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3부작 격동하는 중국 현대사의 중심지 테난먼. 천안문이라고도 우리가 발음을 하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유적입니다. 자, 그럼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되다. 이게 이제 국공내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시기는 1949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가 되었고요. 중국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자, 2부 보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홍위병이 집결한 군중 집회. 자, 홍위병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정치적 위기를 느낀 마오쩌둥은 이 마오쩌둥이 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의 사실상 아버지와 같은 인물인데 이 마오쩌둥이 정치적 위기를 왜 느꼈냐? 요 이유를 우리가 일단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요 배경이 뭡니까? 바로 대약진 운동입니다. 대약진 운동. 대약진 운동은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전개된 마오쩌둥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했던 중국의 경제 성장 운동인데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게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완전한 재편까지 꾀했던 그런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무리한 집단화 그리고 부족한 기술 이런 것들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이 대약진 운동이 대실패로 끝났죠. 대실패.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이 사회주의 경제로의 이행이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들이 커지면서 마오쩌둥이 정치적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오쩌둥은 굉장히 입지가 좁아졌고 이 필요한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류사오치 그리고 덩시아오핑 같은 인물인데요. 이 마오쩌둥은 이렇게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자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 세력과 반대 세력에 대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 그러면서 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굉장히 어떤 반동 분자처럼 몰면서 정치적인 이런 투쟁을 전개를 한 거죠. 이에 이제 누가 동조했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홍위병들이 동조를 한 겁니다. 주로 이제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이 주가 되었고요. 이들은 마오쩌둥을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면서 굉장히 광기 어린 이러한 정치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이 혁명, 이걸 이제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대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문화대혁명. 줄여서 문혁이라고도 불러요. 이 문화대혁명이 1966년에 본격화돼서 마오쩌둥이 사망하는 1976년까지 약 10년간 지속되면서 중국을 엄청나게 커다란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화대혁명이 전개된 시기, 요 시기는 그러니까 요때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 시기에 있었던 일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부를 볼게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시위. 중국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시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테난먼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테난먼 사건. 이 다큐멘터리 3부작에도 테난먼이라고 해서 이 테난먼 사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또 힌트가 나와 있죠. 이 테난먼이라는 장소 자체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그리고 문화대혁명 그리고 테난먼 사건 이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테난먼 사건은 1989년에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6월 민주항쟁이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6월 민주항쟁은 87년에 있었고 성공을 했는데 이 테난먼 사건은 실패했죠.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요. 요 시기 문화대혁명이 전개된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자, 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4.19 혁명 1960년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죠. 사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번에 중국은 대약진 운동 시작. 이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1958년이고요. 연도를 몰라도 문화대혁명의 배경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답이 아닙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중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중일 공동성명은 1972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 중일 공동성명의 배경은요. 닉슨의 미국 방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닉슨이 미국을 방문해서 닉슨이 미국 방문? 네, 죄송합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났죠. 그러면서 이때 미중 관계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고 미중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중일 공동성명도 발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국과 일본이 국교까지 정상화를 한 거죠. 수교까지 맺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비자민당 연립내각 출범. 이거는 이제 55년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고요. 1993년입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베트남에서 도이머이 정책. 이게 이제 개혁개방 정책이죠. 시장경제 체제 일부를 수용을 한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채택은 1986년입니다. 따라서 역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